카페 직원이 건넨 쪽지 한 장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금융 사기꾼 여자를 만났고 저는 그 여자를 함정에 빠뜨려 감옥에 보냈습니다. 저는 김영희입니다. 올해 70입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삽니다. 판교에 작은 상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시세로 50억 원쯤 됩니다. 남편이 평생 모아서 산 건물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준영이라고 합니다. 45입니다.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안 했습니다. 혼자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2달 전 준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려고. 깜짝 놀랐습니다. 45까지 혼자 지내던 아들이 갑자기 결혼을 한다니요. 정말 어떤 사람인데? 엄마가 직접 만나봐. 정말 좋은 사람이야.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짝을 만났다는 게요. 며칠 후 강남의 고급 부티크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준영이가 정한 장소였습니다. 그날 저는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진주 목걸이도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를 만나는 날이니까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준영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옆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준영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그 여자를 봤습니다. 30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이었습니다. 화장도 완벽했습니다. 미소가 우아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반가워요. 앉아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진이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해외 MBA 출신이고요. 지금은 골든 브릿지 파이낸스라는 금융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준영 오빠가 더 대단하죠. IT 사업 정말 잘하시던데요. 준영이를 보는 눈빛이 애정 어렸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좋은 여자 같았거든요. 1시간쯤 대화를 나눴습니다. 유진은 똑똑하고 예의 바른 여자였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 제 옆을 지나가다가 실수로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뜨거운 민트차가 제 캐시미어 코트에 쏟아졌습니다. 아,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이 허둥대며 냅킨을 가져왔습니다. 20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이름표에는 한민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저는 냅킨을 받아 코트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냅킨 사이에 뭔가 있었습니다. 작은 쪽지였습니다. 직원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세탁비 드릴게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준영이와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별일 아니야.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쪽지 때문이었습니다. 1시간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쪽지를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손글씨로 급하게 쓴 듯한 글이었습니다. 이 여자 독사입니다. 전에 다른 손님께 똑같은 수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봤습니다. 당신 아드님도 위험해요. 제발 조심하세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독사라고? 수법이라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쪽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또 읽었습니다. 직원이 왜 이런 쪽지를 건넨 걸까요? 장난일까요? 아니면 진짜일까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우아한 미소, 세련된 말투, 완벽한 모습.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그 미소 뒤에 뭔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직원을 찾아가기로요. 카페로 갔습니다. 민지를 찾았습니다. 저기요. 민지가 놀라 저를 봤습니다. 어제 그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민지가 매니저에게 뭐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카페 밖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제 쪽지. 진짜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짜예요. 어떻게 아는 거예요? 한 달 전쯤이었어요. 저 여자가 다른 남자랑 여기 왔었어요. 그 남자도 나이 좀 있어 보였어요. 40대 후반. 그래서요. 저 여자가 그 남자한테 똑같은 말을 했어요. 자기가 금융 전문가고 투자 좀 도와주겠다고. 그러면서 그 남자. 어머니 연락처를 물어보더라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남자는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 안 봤어요. 근데 어제 어머님 아드님이랑 저 여자가 오는 걸 봤을 때 똑같은 상황이라. 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지의 얼굴이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쪽지를 건넨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요.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고요. 민지 씨,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드려요? 어떻게요? 저 여자를 조사해야 해요. 증거를 찾아야 해요.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요. 민지가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냥 직원인데요.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필요해요. 저 여자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민지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한 봉투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사례금이요. 300만 원 들어있어요.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많이요? 당신이 용기 내준 대가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도움 주면 더 드릴게요. 민지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지 씨, 우리 함께 저 독사를 잡읍시다.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유진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유진은 일주일에 두세 번 카페에 왔습니다. 항상 준영이와 함께였습니다. 민지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 여자가 아드님한테 이상한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상장 얘기요. 코스닥 상장시켜주겠대요. 상장이라고? 자세히 말해줘요. 저 여자가 아드님 회사를 상장시켜주겠다고 했어요. 자기가 금융 전문가니까 가능하다고. 그런데 상장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대요. 얼마나? 50억 원이요. 50억. 제 상가가 딱 50억이었습니다. 계속 말해봐요. 저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아드님 어머니가 판교에 상가 갖고 계시죠?
그걸 담보로 대출받아서 펀드를 만들면 된대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유진이 제 상가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민지 씨, 녹음은 했어요. 네, 다 녹음했어요. 잘했어요. 그 파일 나한테 보내줘요. 네, 지금 보낼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유진의 목표가 명확해졌습니다. 제 상가였습니다.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탐정 사무소에 갔습니다. 골든 브릿지 파이낸스라는 회사를 조사해 주세요. 어떤 회사인데요? 금융회사래요. 근데 실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조사 끝났습니다. 만나서 말씀드리죠. 탐정 사무소에 갔습니다. 탐정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골든 브릿지 파이낸스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라고요? 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예요. 실제 사무실은 없어요. 직원도 몇 명 안 돼요. 그럼 유진이는? 이유진이라는 사람은 그 회사 이름만 빌려 쓰는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배후가 있어요. 탐정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이 명예회장이라고 불리는 김철웅입니다. 사진 속 남자는 60대쯤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금융 사기 전과자예요. 과거에 벤처기업 투자 사기로 수백억 원을 가로챘어요. 노인들 연금 털어 먹은 악질이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유진이는 이 사람 부하인 거예요? 맞습니다. 유진은 미끼예요. 젊고 예쁜 여자로 남자들을 유혹하고 그들의 재산을 노리는 거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 아들을 그렇게 이용하려 했다니. 증거가 있어요?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유진이 김철웅과 자주 통화해요. 내용은 확인 못했지만 패턴상 보고하는 것 같아요. 더 조사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요. 얼마든지요. 저는 탐정에게 더 많은 돈을 건넸습니다. 끝까지 파헤쳐 주세요. 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낼 증거를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준영이가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준영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 힘들어. 뭐가? 회사가. 회사가 망할 것 같아. 준영이가 울먹였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투자자들이 다 빠졌어. 자금이 없어. 직원들 월급도 못 줘. 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사채를 썼어.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사채를? 응. 7억 원. 7억. 미쳤니? 왜 사채를 써? 어쩔 수 없었어. 회사 살리려면 돈이 필요했어. 준영이가 소리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다 썼어. 사채업자들이 매일 독촉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준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진정해. 엄마가 있잖아. 엄마. 근데 유진이가 나 살려준대. 뭐? 유진이가 우리 회사 상장시켜준대. 그럼 돈 벌 수 있어. 사채도 갚을 수 있고.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준영아, 그 여자 말 믿지 마. 왜? 유진이는 전문가야. 나 도와주려고 해. 아니야. 그 여자는 사기꾼이야. 뭐? 준영이가 저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유진이가 사기꾼이라고? 그래. 나한테 증거가 있어.
저는 탐정이 준 서류를 꺼냈습니다. 준영이에게 보여줬습니다. 골든 브릿지 파이낸스가 페이퍼 컴퍼니라는 것, 김철웅이 사기꾼이라는 것, 유진이 공범이라는 것. 준영이는 서류를 읽으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야. 유진이는 너를 이용해서 우리 상가를 가로채려는 거야. 준영이가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유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정신 차려. 그 여자는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 돈을 노리는 거야. 준영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 나 이미 유진이한테 상가 얘기 다 했어. 뭐? 유진이가 물어봐서. 엄마 상가 얼마짜리냐고. 나 50억이라고 했어.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준영이가 이미 모든 걸 말해버린 겁니다. 준영아, 엄마 미안해. 나 진짜 몰랐어. 준영이가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준영아, 이제부터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네. 우리가 역으로 저 사기꾼들을 잡을 거야. 어떻게요? 엄마를 미끼로 쓸 거야. 다음 날 저는 준영이에게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유진한테 전화해. 엄마가 투자하겠다고 했다고. 정말요? 응. 연기해야 해. 자연스럽게. 준영이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나 준영이야. 오빠. 왜? 엄마랑 얘기했어. 상장 투자 말이야. 정말. 유진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가 하겠대. 상가 담보로 대출받아서 투자하시겠대. 오빠. 정말. 어머님이 그러셨어. 응. 근데 엄마가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으시대. 당연하죠. 언제 만날까요? 이번 주 토요일. 좋아요. 제가 회사로 모시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영이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 엄마 믿어.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촌스럽게 꾸몄습니다. 값비싼 옷을 입고 금반지를 여러 개 끼고 큰 가방을 들었습니다. 어리석은 노인 연기를 시작한 겁니다. 유진이 차로 마중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아들 도와야죠. 어머님 정말 최고세요. 차를 타고 강남 테헤란로로 갔습니다. 고급 빌딩 앞에 섰습니다. 여기가 우리 회사예요. 유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화려한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어머, 여기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거기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탐정이 보여준 사진 속 그 남자였습니다. 김철웅이었습니다. 어머님 소개합니다. 저희 명예 회장님이세요. 김철웅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철웅입니다. 네, 반가워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앉았습니다. 김철웅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께서 정말 훌륭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장만 시켜드리면 큰 성공하실 겁니다. 그래요? 얼마나 벌 수 있는데요? 투자하신 50억 원이 3개월 안에 150억 원이 됩니다. 150억 원이요? 저는 일부러 놀란 척했습니다. 네, 우리는 내부 정보가 있거든요. 이미 확정된 겁니다. 내부 정보요? 네, 우리가 업계 최고 수준의 뒷돈을 써서 심사기관 눈을 가렸습니다. 제 가방 속에서 녹음이 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켜놓았거든요.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겁니다. 김철웅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게 투자 계약서입니다. 두꺼운 서류였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 이거 복잡하네요. 읽어보려면 시간이 걸리겠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김철웅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머님께서 50억 원을 투자하시는 겁니다. 이 돈으로 아드님 회사를 코스닥에 상장시킵니다. 그래서요. 상장되면 주가가 오릅니다. 최소 3배는 오를 겁니다. 그럼 150억 원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돈은 누가 가져가요? 당연히 어머님과 아드님이 가져가시죠. 우리는 수수료만 받습니다. 수수료가 얼마인데요? 10억 원입니다. 10억이라고? 턱도 없이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10억이요? 맞네요. 아닙니다. 업계에서는 정상적인 금액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잖아요. 김철웅이 웃었습니다. 비열한 웃음이었습니다. 위험하다고요? 네, 우리가 심사기관에 뒷돈을 주는 거잖아요. 들키면 우리도 위험합니다. 또 자백했습니다. 녹음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언제 돈을 주면 되나요? 오늘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일주일 안에 50억 원을 저희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김철웅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실패요? 실패는 없습니다. 그래도 만약에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탐정 보고서에는 김철웅이 수십 명을 사기친 기록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계약서에 보증 조항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보증 조항이요? 네, 만약 상장이 안 되면 돈을 돌려준다든지. 김철웅이 짜증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투자라는 게 원래 위험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래도요. 어머님, 아드님 생각하세요. 아드님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사채까지 쓰셨다면서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사채를 어떻게 알아요? 아, 유진한테 들었습니다. 준영 씨가 유진한테 다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준영이가 유진한테 사채 이야기까지 했던 겁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준영 오빠는 정말 위험해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온대요. 어머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그렇긴 하지. 어머님,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이걸 놓치면 준영 오빠는 정말 끝이에요. 유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저 믿으세요. 제가 꼭 준영 오빠 살릴게요. 저는 유진을 봤습니다. 간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 속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알겠어요. 서명할게요. 정말요. 유진과 김철웅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근데 집에 가서 인감 가져와야 해요. 오늘은 못하겠어요. 김철웅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언제 하실 수 있어요? 내일 올게요. 내일이요? 네, 내일 오후에 올게요. 인감하고 도장 다 가져올게요. 김철웅이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일 봬요. 네, 어머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유진이 저를 차로 태워줬습니다. 차 안에서 유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준영 오빠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래요. 우리 아들 살려야죠. 어머님 정말 최고세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봬요, 유진 씨. 네, 어머님.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김철웅이 뒷돈 이야기하는 것,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시킨다는 것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경찰에 넘기면 끝이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영진이었습니다. 전직 형사였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현역 경찰들과 연이 깊었습니다. 영진아, 나 영희야. 영희.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나 좀 도와줘. 급해. 뭔데?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유진과 김철웅의 사기 계획, 제가 모은 증거들, 내일 계약 예정이라는 것까지. 영진이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희야, 이거 큰일인데. 김철웅은 내가 아는 놈이야. 알아? 응, 10년 전에 한 번 잡으려고 했었어. 근데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지. 그 후로 계속 도망 다니면서 사기쳤어. 그럼 이번에 확실히 잡을 수 있어? 당연하지. 내가 모은 증거면 충분해. 녹음 파일 나한테 보내봐. 저는 녹음 파일을 보냈습니다. 영진이 파일을 듣더니 말했습니다. 완벽해. 이거면 김철웅하고 유진 둘 다 잡을 수 있어. 어떻게 해야 해? 내일 계약하러 갈 때 우리가 잠복해 있을게. 내가 신호 주면 들어갈게. 신호요? 그래,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에 뭐라고 소리 질러. 그럼 우리가 바로 들어갈게. 알겠어요. 영희야, 조심해. 이놈들 위험해. 괜찮아. 내 아들 지켜야 해. 전화를 끊고 저는 준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준영아, 내일 엄마랑 같이 회사 가자. 네. 왜요? 마지막 연기해야지. 내가 있어야 더 자연스러워. 알겠어요, 엄마. 준영아, 내일 절대 당황하지 마. 엄마 신호에 맞춰서 움직여. 무슨 신호요? 내일 알려줄게. 그냥 엄마 옆에 있어. 네, 엄마.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유진과 김철웅을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혹시 뭔가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와 준영이는 골든 브릿지 파이낸스 사무실로 갔습니다. 저는 큰 가방에 인감과 도장을 넣어왔습니다. 물론 가짜였습니다. 유진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준영 오빠도 오셨네요. 응, 같이 왔어.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김철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네. 우리는 앉았습니다. 김철웅이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어머님, 어제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저는 가방에서 인감을 꺼냈습니다. 준영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계약서에 펜을 갖다 댔습니다. 그때 준영이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유진이 놀라 준영이를 봤습니다. 왜 그래, 오빠? 이 계약서 내용이 좀 이상한데요. 김철웅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보증 조항이 없잖아요. 만약 상장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어제 설명드렸잖아요. 그래도 이건 너무 일방적인 계약 아니에요. 어머니한테만 불리한 것 같은데요. 준영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시간을 끄는 겁니다. 유진이 당황했습니다. 오빠, 왜 이래?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했잖아. 어제는 제대로 안 봤어요. 오늘 다시 보니까 이상해요. 김철웅이 짜증을 냈습니다. 준영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계약 안 하시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가만히 계세요. 어머님이 서명하시게. 김철웅이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서명하세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준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거 위험해요. 서명하지 마세요. 준영아. 엄마, 제발. 이 사람들 믿을 수 없어요. 유진이 화를 냈습니다.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 못 믿어요. 유진아, 미안해.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김철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영 씨,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이 계약은 너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요? 전부 다요. 보증도 없고 수수료는 10억이나 되고 계약 내용도 불명확하고. 김철웅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를 사기꾼 취급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박영진이 앞장섰습니다. 김철웅, 이유진. 금융 사기 및 특경가법상 사기 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예요? 김철웅이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재빨리 막았습니다. 손들어. 움직이지 마. 김철웅이 제지당했습니다. 유진이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신고하신 거예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요. 내가 신고했어요. 녹음기요? 네, 어제 회의 내용 다 녹음했어요. 당신들이 뒷돈 쓴다는 것, 불법으로 상장시킨다는 것, 다 녹음되어 있어. 유진이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은 내 아들을 이용해서 내 재산을 가로채려 했어요. 김철웅이 소리쳤습니다. 이 할망구가 감히 나를. 박영진이 김철웅을 밀쳤습니다. 닥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속였는지 알아. 10년 전에 못 잡은 게 한이었는데 이제 제대로 잡았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유진과 김철웅 둘 다 수갑을 찼습니다. 유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저 살려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당신은 선택했어요. 사람들을 속이는 걸 선택했어요. 어머님. 제발. 저는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유진 씨, 내 아들을 망치려 한 대가예요. 당신이 노린 50억 원, 당신이 받을 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경찰들이 그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영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괜찮아. 엄마가 널 지킨 거야. 준영이가 울었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정말 망했을 거예요. 이제 됐어. 다 끝났어. 박영진이 다가왔습니다. 영희야, 수고했어. 내 덕분에 악질 사기꾼 2명 잡았어. 고마워, 영진아. 아니야. 내가 고맙지. 10년 묵은 한을 풀었어. 일주일 후 유진과 김철웅은 구속되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그들의 추가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5년간 30명 이상을 속였고 피해액이 2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유진과 김철웅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초췌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들이 어떻게 접근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 이유진은 제 아들에게 접근해 연인 행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을 노렸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카페 직원이 쪽지로 경고해 줬습니다. 그 후 저는 직접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는요. 피고인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투자 사기를 벌였습니다. 제 상가 50억 원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판사가 유진을 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유진이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김철웅한테 속았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었습니다. 30명 이상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김철웅은 징역 12년, 유진은 징역 7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유진이 저를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법원 밖에서 준영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끝났어요. 응, 끝났어. 형량이 어떻게 됐어요? 김철웅 12년, 유진 7년. 준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우리는 걸었습니다. 법원 앞 거리를 걸었습니다. 엄마. 응? 제가 정말 바보였죠? 바보는 아니야. 그냥 속은 거지.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유진이를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알아. 근데 다 거짓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영아,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어떡해요? 회사도 망했고 사채도 있고. 회사는 정리하자. 사채는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그리고 새로 시작해. 천천히 제대로. 준영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제 아들을 지켰습니다. 독사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가족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그리고 악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준영이가 자기 인생을 살 차례였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머니니까요.